오미니엄 이 3단원은 수학이 아닙니다. 통계라는 건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차피 고등학생이 다뤄봤자 기본적인 개념만 배우기 때문에 매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우. 그러니까 통계는 확통 선택자들을 일단 맞추고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그럼 통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확률 변수라는 단어입니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대문자 x를 보세요. 대문자 x를 변수라고 볼게요. 스몰 x하는 대문자 x고 얘는 확률을 갖는 변수다 해서 이름이 확률 변수가 됩니다. 확률을 갖는 변수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의 원소라고 생각하면은 함수값으로 나는 게 확률이라는 거고 확률을 갖는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확률 t 대문자 하고 소괄호 열어주고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여기 스몰 x라고 썼는데 얘는 1, 2, 3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였지 를 숫자로 내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를 내 t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 x가 180있을 확률이 꽤 낮게 나오겠죠. 한 100분의 4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확률을 갖는 변수가 확률 변수다 해서 이제 대문자 x를 배울 텐데 원래 세상에는 확률 변수가 좀 많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있고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확률 변수가 있어. 둘 다 초성은 이응시오전데 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세죠. 이렇게 세는 행위를 이산이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정수꼴로 셀 수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참고로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수능 선택 과목에 이산 수학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확통, 미적, 기하 말고 이산 수학까지 있었어. 근데 원래 이산 수학이 이과 과목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치열한 케이스 분류 13이 지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옆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여전히 이산 수학이 선택 과목이 있어요. 수학도 이산고. 그리고 여담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연속입니다. 딱 둘 중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냐 없냐가 케이스 분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받으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필수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 배워두셔야 돼. 자,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지금 몇 분이니? 8시 20분이지. 8시 20분이라고 얘기했잖아. 살 수 있겠네? 이산인가? 몇 분이니? 그런데 8시 20분 몇 나노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소수점화를 무한히 내려가 안 내려가 시간이라는 게 측정하고자 무한히 내려가겠지. 물리학적인 한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최소 단위가 아무튼 그 무슨 길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물리에서 배워보시고 시간은 뭐 어쨌든 연속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몇 시, 몇 분, 몇 초, 몇 0.00000 x초라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보면 키가 몇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180.1 뭐 이런 식으로 소수 한 자리까지 얘기하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키도 연속된 범위를 갖는다 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너는 몸무게가 몇이니? 무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것도 저는 100kg인데요. 근데 100.01kg일 수도 있겠죠. 001일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무게라는 것도 연속된 개념으로 받아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 오늘 몇 도니? 뭐 25도? 25도라고 말했지? 네. 근데 이건 이산이야, 연속이야? 연속이야. 자연계에서 측정되는 모든 수치들은 연속입니다. 기온도 연속이고, 습도도 연속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대상들은 전부 다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예시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산과 연속을 구분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로만 구분한다. 이산과 연속으로만 구분하시고, 자, 이게 바로 확률 변수였어. 그럼 확률 변수 말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단원 이름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거든요. 확률 분포는 함수라고 이해합니다. 아까 이게 얘 이름이 대문자 x가 확률을 갖는 변수를 했잖아. 이 확률값, P값을 결정해주는 게 함수야.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자, 대응이라고 합니다. 정역과 치역이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함수 이름 뭐냐면은 확률 땡땡 함수. 땡땡은 뭐냐?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세다 보면은 입자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 그거를 생각하면 돼. 입자 하나하나가 매스, 무게를 갖고 있다 해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연속된 변수의 확률 분포의 함수 이름은 뭐냐면은 확률, 얘는 하나하나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밀도, 덴시티, 모여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면 일단 이산 확률 변수고, 이산 확률 변수를 뜻하는 단어가 확률 질량 함수, 같이 외치게 되는 거야. 또 연속된 개념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확률 분포가 연구돼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교과서에는 확률 분포 특수한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 특수한 것까지 한번 이름을 써볼 텐데, 확률 질량 함수 중에서 가장 대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항 분포라는 질입니다. 함수 이름이나 그냥 어떤 이항 분포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가. 여기도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드디어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자, 통계학은 절반 이상이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정규 분포는 사실 세상의 정규 분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정말 많이 배워서 써먹을 건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세계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이산 세계관과 연속 세계관을 항상 구분을 해서 풀어줘야 돼. 이산 확률 변수의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표를 작성합니다. 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률 변수 x값 1, 2, 3등을 쓰고 그 밑에 대응되는 확률값 2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는 표를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세는 이산 확률 변수의 표를 작성하자. 괜찮지?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칸을 무한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연속은 일단 그래프로 대응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프를 줄 텐데 그래프를 정적분한 넓이를 확률로 정의합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문과 친구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자연계 친구들 아닌 지수나 로그함수 적분 따위는 안 나오겠죠. 해봤자 1차나 2차 함수만 준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밑에 있는 넓이는 항상 더하면 1이 나옵니다. 이따 설명하겠죠. 확률의 총합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산이면 표를 그리시고 연속이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특수한 중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배우신 다음에 이 단원의 끄트머리에 가면 어떤 작업을 할까 하면 이항 분포에서 세계관을 뚫고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것까지 배우시면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 중단의 목표. 자, 우리는 확률 변수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와 밀도 함수를 공부를 할 것이고 특수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서 이 중단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 개념이 끝나는데요. 확률에 대한 좀 상세한 성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넘어갑시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볼게요.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들이야. 일단은 확률 질량 함수와 이항 분포만 한번 쳐보자. 확률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을 확률이 몇이냐, 살 확률이 몇이냐, 내가 오늘 밥 먹을 확률이 몇이냐, 안 먹을 확률이 몇이냐. 확률이라는 건 어차피 양수값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확률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어떤 숫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다. 이건 시그마로 표시하면 돼요. 이거를 1부터 n까지 누가 다 더한 것이니 일반적으로 문제 같은 것도 제시할 때도 시그마로 표현해줍니다. k가 1부터 n까지고 pk.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더하면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가 몇 이상, 몇 이하다라고 부등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 확률 변수일 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 이상 5 이하를 손가락으로 세봐. 2, 3, 4, 5. 이게 이상 확률 변수잖아. 그치? 이상 확률 변수에서 부등식물을 받으면 그냥 다 쪼개서 더해주면 됩니다.
확률 변수가 x가 2를 가질 확률부터 확률 변수 x가 5를 가질 확률까지 4개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이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 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어려운 건 없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들어갑니다. 평균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좀 배워볼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배울 거예요. 평균 들어갑니다. 첫 번째, 평균. 평균은 우리가 일상에서 계산합니다. 이번에 너네 시험 보고 평균 몇 점 나왔니? 계산해봤죠? 모든 과목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게 평균이잖아. 이 평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3단원에서는 얘랑 완벽히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기대값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대값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평균과 같은 의미로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럼 기대값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expect가 뭐죠? 예상하다, 기대하다지? expec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표현한 기호가 대문자야. expectation 확률 변수 x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x의 기대값이라고 한글로 읽을 거야. x의 기대값이라고 읽고 다른 말로 x의 뭐라고 읽는다? 평균이라고 읽는다.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니? 우리 누가 못하는 거니까 전부 다 더해서 확률 변수 다 더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3과목을 봤어. 확률 변수 1, 2, 3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그냥 평균이라는 거 아닐까? 그죠? 근데 이게 너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그지? 우리는 그냥 확률을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확률까지 계산 들어가니까. 자, 잘 보세요. 시그마가 등장합니다. 이산확률 변수는 항상 시그마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이 수열해합을 이용해서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다 따로 있을 거야. 확률 변수 값에다가 이게 확률 변수 한글로네.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의 값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야 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는 두 줄이거든. 확률 변수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이야. 자, 이 x의 의미가 뭘까? 나의 수학 점수야. 지금부터 내 수학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내가 이번 기말에 100점을 받을 확률이 몇일까? 10분의 1이라고 하자. 10분의 1. 내가 이번 기말에서 90점을 받을 확률이 몇일까? 10분의 2라고 하자. 70점을 받을 확률이 몇일까? 10분의 4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10분의 3의 확률로 50점을 받는다고 하죠. 그냥 이렇게 대충 작성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표를 작성하게 되면은 맨 뒤에 항상 합을 쓰고 1을 써야 됩니다. 확률이 안 되니까, 그치? 내가 이렇게 표를 작성했다고 할게.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물어볼까? 이번 시험 점수의 기대값을 보여보세요. 확률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받을 확률이 다 대응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시그마 연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확률 변수와 거기에 따른 확률 값을 이렇게 전부 다 곱해서 더해주면 기대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 내가 몇 점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 물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해요. 시험이라는 건 원래 당일날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10분의 100 더하기 180 더하기 280 더하기 15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계산하니까 28, 28, 56, 15니까 이렇게 확률 계산 들어가면은 뭐 대충 73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기대값에 계산한 건데 평균이랑 같은 의미란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로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로또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지? 가장 작은 금액이 5,000원이고 가장 큰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대충 상식적으로 할게요. 로또 한 장을 샀어요. 5,000원에 당첨될 수도 있고 5만원에 당첨될 수도 있고 대충 뭐 100만원을 할게. 100만원에 당첨될 수도 있고 2천만원에 당첨될 수도 있고 30억에 당첨될 수도 있어. 로또 1등 확률이 진짜? 로또 어떻게 알았어? 아, 수행평가였어? 훌륭하네요. 수행평가 800만 불에 대충 800만 불입니다. 뭐 매주 로또 1등이 10명 나온다 치면 로또 8천만 장 팔린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좀 있겠죠. 뭐 10만 분의 1이라고 할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있겠지. 뭐 만분의 1이라고 하자. 이거 뭐 100분의 1이라고 하자. 자, 내가 로또를 한 장 샀는데 이 기대값을 계산해보면은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알게 돼요. 이거를 전부 다 곱해서 더해보면은 내가 5,000원짜리를 한 장 샀을 때 기대되는 값이 내가 알기로 한 700원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5,000원짜리 넣었는데 700원이 나오는 거야. 동전교환기 넣었는데, 그지? 그럼 살 이유가 있어 없어? 확률적으로 보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사냐? 낭만 때문에 사는 거죠. 활용만 그래야 되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원래 확률이 연구되면서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은 갬블링에 많이 쓰입니다.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은 저기 힘드신 분들 많거든. 우리나라에 유일한 카지노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에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 앞에 가서 이제 이런 걸로 교육을 할 수도 있어. 전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요즘은 내가 청소년들이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물론 고3들은 전혀 안 하겠지만 특히 중학생들이고 그런 뭐 축구 경기 같은 거에 심취해서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해하면은 무조건 손해보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평균 다음에는 분산을 배울 건데, 나는 분산에 진짜 방점을 찍을 거야. 오늘 분산 아예 해체를 해줄 거야. 자, 분산에다가 형광펜 완전 강조해요. 분산만큼 진짜 제대로 이해를 시켜줄 거야. 왜냐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분산을 무지성으로 암기하고 재평통제 계산만 하시는데 중3 때로 좀 돌아가 봅시다. 중학교 3학년이 할 때 분산 배웠거든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분산 어떻게 알려주냐면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산포도를 수치화시키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자,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은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퍼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게 분산이야. 자, 분산이 크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자료들이 막 퍼져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반 애들의 수학 점수가 10점, 15점, 20점부터 90점, 95점까지 다 나온다는 거야. 분산이 작다라는 거는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시험이 50점이 나왔어. 전부 다. 그럼 분산이 작다라는 거죠.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가 분산인데, 자 보세요. 중3 때 처음에 뭐라고 봤어? 요거 초성 퀴즈야. 한번 맞춰봐. 분산은 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걸까요? 그렇지. 이게 나와줘야 돼. 분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편차라는 개념이야. 편차가 뭐였더라? 그렇지. 자료에다가 평균을 뺀 거지. 편차를 구할 거면은 자료에다가 평균을 빼야 돼. 그럼 편차라는 게 자료에다 평균을 뺀 거니까 이걸 확률 변수 x로 이해시켜줄게. 자, 확률 변수 간다. 자료 데이터가 확률 변수 x야. 여기다가 뭘 빼야 편차냐면은 평균 m은 보통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을 뺐고 x-m이 편차라는 친구인데 거기에 제곱을 걸었어. 그럼 거기 앞에서 이제 시그마를 쓰면 돼. 합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를 써. 이걸 계산해볼까? 근데 얘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자료의 개수 나눌 거고. 자, 들어가 보자. 이 시그마는 여러분 그 수열의 합 성질 알죠? 상수배면 밖으로 빼고 상수배는 그냥 뺀다. 뭔 말이에요? 나 이거 알잖아. 시그마 안에 뭐 n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있으면 2n제곱 마이너스 3 있으면 2 곱하기 시그마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빼버리잖아. 자, 알죠? 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합을 개수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아까 방금 한 거. 합을 개수로 하는 개념 교육자 뭐라고 하죠? 평균이라고 하지.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expectation 바꿔줄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총합을 자료 개수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괜찮아? 자, 계산 들어가면 expectation 안에서 봐야 돼. 재평평제 증명해주는 거야. 무지성 넣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2n x 더하기 n제곱으로 전개해줄 수 있지. 요 expectation이라는 표기를 시그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산을.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다음 줄로 expectation x 제곱 마이너스 풀만 쪼갤 수 있죠, 시그마. 자, 그러면은 2m 상수배를 밖으로 빼주고 expectation x가 남겠죠. 마지막으로 상수를 그냥 플러스 m 제곱 밖으로 빼버립니다. 여기 이 밑줄 괜찮아? 확인됐어? 얘는 그냥 냅둬. 자, 근데
다시 한번 아까 1번에서 내가 지금 평균이라고 부르는 m이라는 문자가 사실상 뭐랑 같은 의미야? expectation x랑 평균은 같은 의미야,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m으로 바꿔. 요것도 m이잖아, 그지? 마 2m제곱에 플러스 m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 정리하시면은 그렇지.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됩니다. 마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따라서 그러면은 m이라는 게 다시 뭐라고 이름이? expectation x라고. 그래서 expectation x의 통째로 제곱이 빠지면서 이거를 우리는 한글로 제평평제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기대값, 제곱의 평균, 제평 마이너스 평균, 확률변수 x의 평균의 제곱, 제평 마이너스 통제라고 합니다. 증명 괜찮아? 네. 증명 한 번만 보면 돼. 앞으로 계산은 제평 먼저 외워서 쓰면 됩니다. 분산이란 개념이었어요. VX입니다. 분산 VX는 제평평제로 항상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자매품으로 항상 제평 구하라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제평평제가 뭐냐면은 이해를 해주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분산값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그냥 같이 외워두세요. 마치 코사인 법칙의 변형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거다. 바로 이식해서 더해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따 또 구생이 문제를 풀어보겠지만은 표기법 하나 더 알려줄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스몰 x 제곱 곱하기 확률 p, 확률변수 x가 스몰 x를 가진 확률이라고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x는 1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입니다. 같은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이산 확률변수의 익스펙테이션은 시그마 연산이고요. 확률변수 x 제곱에다가 확률을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하고 그걸 모두 합을 낸 게 익스펙테이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분산을 한번 배워봤고 표준 편차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됩니다.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우리가 통계 같은 거 조사하면 이제 아마 2주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텐데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면은 표준 편차로 다 오차율을 제시해요. 오차율이 풀마 5% 이내다 이게 표준 편차거든. 그거를 루트를 씌워주는 이유는 그냥 이 값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야. 분산이 제곱을 하면서 절대값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루트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이산확률 변수를 요거 볼게요. 요거 일단 일종의 공식으로 그냥 외우셔도 괜찮은데, 자 이제 확률 변수 x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 확률 변수 x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뭘 곱하고 뭘 뺍니다. 확률 변수 x를 뭘 곱해요?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해요. 이렇게 통째로 바꿨다고 하자. 이 변형된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을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expectation ax 플러스 b 바로 갈게요. 이 expectation이 시그마 연산이다 보니까 상수의 a를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expectation x 바로 빠지고 플러스 b 상수도 바로 빼버리시면 자, 끝났습니다. 자, expectation 평균 계산할 때는 그냥 그대로 쪼개서 그대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 분산 매우 중요합니다. 분산 ax 플러스 b 증명할게요. 이것도 원래 대부분 그냥 외우는데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까 분산의 뜻이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항상 이 스케치에서 바꿀 수 있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expectation 걸었고 여기에 편차를 쓸게. 지금 확률변수 데이터가 ax 플러스 b거든. ax 플러스 b에다가 그럼 새로운 평균은 뭘까? 새로운 평균은 am 플러스 b가 되겠죠. am 플러스 b가 새로운 평균이에요. 내가 지금 쓴 게 뭐냐면은 편차예요. 편차. 자료에다가 평균을 뺐어.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일단 통째로 제곱을 해봐. 요식 이해되니? 새로운 변수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에 새로운 평균을 뺐잖아. 새로운 데이터에 편차를 썼잖아. 그치? 새로운 편차 제곱의 기대값 분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계산을 보면은 플러스 b가 소거되죠, 그냥. 그래서 b가 없어진다는 걸 일단 보세요. 그래서 내려주면 expectation
a로 묶어서 x-m의 제곱이 됩니다. a 제곱이 빠지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어. ax-am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a 제곱을 밖으로 빼버린 다음에 x-m의 제곱이죠. 끝났네요. 요 a 제곱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a 제곱 expectation x-m의 제곱이 되겠죠. 그냥 이게 분사 내용이잖아. 여기 그냥 분사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a 제곱배의 영향만 받는다. 원래의 분산각 vx에다가 a 제곱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a 제곱을 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편차 제곱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b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변형된 확률 변수의 분산값을 계산할 때는 a의 제곱배만 걸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사실 뭐 이해가 완벽히 안 돼도 되긴 해요. 외워두시면 편하다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그냥 뭐 표준 편차는 너네 앞으로 이 기호도 많이 써야 되는데 혹시 얘 본 적 있니? 본 적이 없죠? 처음 봤어요. 얘 이름은 뭐냐면은 시그마예요. 얘 시그마는 얘인데요. 로마자 시그마의 대문자가 이렇게 생겼고 소문자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그리냐면 뚜껑 그거 그 동산 가면 그 물풀 바가지 알지? 그냥 그거 그린데 물풀 바가지. 요거 시그마 소문자고 이거는 통계에서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모표준 편차인데 그냥 표준 편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건 어떻게 쓰냐?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는 그냥 방금 내가 구한 거에다 루트 치면 되는 거잖아. 절대값 a 곱하기 루트 vx가 되죠. 생각 괜찮다? 평균은 그대로 따라가고 분산은 그냥 앞에 곱해진 수의 제곱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산확률 변수의 개념이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넘어갑니다. 자, 15분 더 하고 9시 정각까지 넘어갈게요. 자, 유형 1번 보자. 잠깐만, 이거는 이제 중학생들 풀라고 남겨주시고 봅시다. 확률에서 정의가 572번 보자. 자, 기말고사 시험지 1, 2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1번 또는 2번으로. 자, 다음 중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거 고르래요.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뭐겠냐? 연속이겠죠. 뭐. 연속고를 아닌 얘기죠. 적설량. 1번. 1번이네. 자연계에서 측정되는 건 다 연속이랬잖아. 네. 그래서 1번 바로 골라줍니다. 고객수, 사람이 쪼개질 일은 없으니까 이산이겠고, 횟수는 손가락으로 세는 거니까 이산이겠고, 차이는 계산하니까 이산이겠고, 뭐 이것도 이산이겠죠.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너무 싫어요. 넘어갑시다. 573 바로 가자. 다음 중 연속을 고르세요. 온도 연속이죠. 온도. 측정되는 건 연속입니다. 전화주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너는 이산이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앞에 안 해봐도 돼. 시간이면 연속이야. 온도랑 시간입니다. 정답 4번. 574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자, 한개 동작을 두 번 던지는 시에서 화면에 나오는 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답에서 곤란한 점이 뭐냐면 확률 변수 x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잘 못하는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겠니? 나중에 좀 어렵게 나와요. 두 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는 손가락 한번 세볼래?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죠. 이게 확률 변수랑 이상 확률 변수랑 세 개의 제수할 수 있다. 0 또는 1 또는 2. 그래도 맞아. 임금에 비하시면은 4장의 카드 중에 2으로 2장을 뽑아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확률 변수 x를 한다. 이렇게 길게 하면 얘를 잘 모르겠더라고.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 좀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1은 안 될 거 아니야. 2 또는 3 또는 4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3개가 되겠네요. 3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확률 변수 x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거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걸 나열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마치고 기본 문제는 바로 할게요. 표가 주어져 있으면 손가락으로 세는 이상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딱 나와서 이거 몇이야? 이 합 밑에는 항상 1이야. b는 1이야. 하나는 6분의 1에도 6분의 1이니까 a는 6분의 1이죠. 6분의 1에다가 1은 6분의 7이 정답입니다. 상당히 2번. 기본 개념표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578 볼까요? 578. 이거는 기본 문항. 요거 A 바로 걸어갈게요.
10분의 6에다가 10분의 3, 10분의 1이겠죠. 자, 10분의 1 바로 채워준 다음에 x의 평균의 기대값과 같은 말입니다. expectation x 계산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침값 가져오라고 했어요. expectation 바로 갑니다. 표가 나와 있을 때 이상 확률 변수일 때 기대값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 싹 다 곱해서 더해주면 끝납니다. 자, 바로 계산할게요. 0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2로 계산됩니다. 모두 더해주면 5분의 4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루트 vx. 그럼 vx를 먼저 계산해보자. 분산하면은 네 글자예요. 분산하면 네 글자가 뭐였죠? 재평 평제가 좋습니다. 재평 빼기 평제 다 외워두셨으면 여기서 보는 거죠. expectation x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 expectation x의 통째로 제곱을 빼시면 되겠다. 그럼 expectation x는 방금 5분의 4라고 계산했으니까 뒤에는 25분의 16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럼 앞에 이건 어떻게 구하냐? px처럼 다시 그런가? 맞아. x제곱칸을 새로 써줘야 돼. 표에 보통 x칸만 있을 거거든. 너는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x제곱이 필요해 지금. x제곱칸을 다 올려주면 돼요. 아니 뭐 별거 있겠어. 제곱하시면 되지. 0, 1, 4 끝. 그럼 이번에 x제곱이 보이니까 expectation x제곱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나오면 된다는 거야. 확률과 곱해서 더해주면 expectation x제곱 됩니다. 계산해주면 expectation x제곱이 0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4가 되겠죠. 이게 그 통분하시면 몇이 나오는 거야? 10분의 몇이야? 1이네. 1이 나오네요. 1에다가 25분의 16 빼면 25분의 9가 되겠습니다. 안 끝났어. 표준 편차 구하라 했지? 실수하면 안 돼.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는 5분의 3이라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계산법 한번 익혀봤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자, 581번 보자. 581번. 일단 첫 번째 단어 이산의 동그라미 15. 이산이란 걸 읽었으면 표라고 적어. 이산의 동그라미 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표를 작성하는 거야.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1, 2, 3, 4, 5 5개가 가능하니까 x 옆에다가 1, 2, 3, 4, 5라고 적어두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 밑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좀 써볼 텐데 확률 질량 함수가 kx예요. 그러면은 여기 확률을 다 쓰면 되거든요. 함수값에 따라서 얘는 1k, 얘는 2k, 얘는 3k, 얘는 4k, 얘는 5k다. 저 함수의 함수값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꼭 합은 1이다 라고 써서 표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항상 표를 작성하고 출발합니다. 자, 바로 확률의 합은 1이다부터 갈게요. 항상 확률의 합은 1이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1K부터 5K까지 가면 15K니까 K는 15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확률이 다 나옵니다.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 15분의 5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PX는 3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끝내시면 되겠다. 정답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작성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 여기 58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584번. 흰공 4개, 빨간공 3개,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3개를 꺼내서 흰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의미 이해하셔야 돼. 7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데 나올 수 있는 흰공의 개수를 x라고 했고요. 흰공은 4개가 있습니다. 자, x로 가려는 거 다 생각해보자. 0 돼야 한대요. 0 돼야 한대. 흰공이 0개 나오면 빨간 공이 3개 나올 수 있죠. 0 됩니다. 0 되고 1 되고 2 되고 3 됩니다. 4가지 확률 변수칸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확률이라는 걸 좀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확률 계산법인데 뭘 뽑는다 했으면 콤비네이션이 되겠죠. 콤비네이션으로 확률칸 지금 채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칸까지 한번
한번 채워볼게요. 자, 분모 읽으셔야 돼. 방금 배웠던 확률당이라는 거나 문장 끊어주시면은 전체는 73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73이라는 거지. 73으로 쭉 밀어주고 73 쭉 밀어줍니다. 이런 거 괜찮죠? 분자를 이제 계산하자. 그 의미가 흰 공이 계시잖아. 흰 공이 0개라고 했으면 빨간 공이 3개가 되잖아. 흰 공 0개 의미 살려서 사시형이라고 써버리세요. 사시형 곱하기 빨간 공 3개 33 써버리세요. 자, 여기도 계산합니다. 여기에 흰 공이 1개잖아. 그러면 41, 빨간 공은 2개, 32. 자, 여기에 흰 공이 2개잖아. 42, 그럼 빨간 공은 1개, 31. 자, 여기에 흰 공이 3개잖아. 43, 빨간 거 안 뽑을 건데 30. 자, 이렇게 다 써봤습니다. 분자 한번 가볼게요. 분자 1, 4, 3, 12, 6, 3, 18. 마지막으로 4, 1, 4. 모두 다 더해보면 35가지가 나오고 분모량 35가 똑같으니까 확률합이 1인 거 확인하셨죠? 이거 습관으로 자고자 표를 작성했으면 모두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 검사이야. 자, 그래서 확률합이 1이니까 뭘 구하라냐? 확률 부분을 표로 나타냈고요. 정답이고 행복을 2개 이하죠. 그러면 이렇게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35분의 31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5분의 31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유형이었고 다음 넘어갑니다. 좀 5분 남았네요. 자, 다음 변형된 거 한번 보자. 587 바로 간다. 자, 얘네 공식 유형은 누구든지 다 풀 수 있어. 자, 첫 번째 봅시다. expectation 2x-3을 구하네. 공식에 가요. expectation x의 2배를 걸고 다음 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 몇이냐? 뭐 나와 있겠지. 안 나왔는데 일단 넘어가자. 아, 걔가 5라고 나와있구나. 계산하고 가자. 네, 보니까 2x가 몇이냐면 4가 되겠지. 자, 계산하셨고 vx 바로 들어갑니다. vx는 저게 변형됐을 때 제곱의 영향만을 받는다. 뭘 더하고 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증명해드렸고요. v 4x 더하기 확률 변수의 분산값은 4의 제곱 곱하기 원래 분산입니다. 또 원래 분산값이 몇이겠냐? 이게 63이고요. 16으로 나눠주시면 원래 분산값이 16이면 4라는 거겠죠. 분산값도 4를 구했고, 자, 그럼 나중에 뭘 구하고 싶냐? 그래, 저거 묻는다니까? 제평을 대체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갑자기 또 표를 작성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냥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왜? 제평평제가 분산이니까. 자, 계산해주면 얘가 4가 되겠고 얘는 16이니까 더해주면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20.